우리 이한조 원장님께서 사실 원래 준비된 자료를 하지 않고 기조 강연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체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좀 설명은 없으셨어요. 아마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집에 다 수록되어 있어서 큰 이야기, 전제되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자료를 보시되 간단하게만 이한조 원장님께서 원래 PT 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거냐, 국가를. 이 부분이 이제 소위 국정기획위원회 만든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계획입니다. 근데 이 국정과제로 일컬어지는 이 국정 5개년 계획은 단순히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만든 자료에 불과하지가 않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됐다는 뜻은 향후에 모든 정부 부처가 이 국정과제에 따라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을 국무조정실에서 평가실이 있어서 이걸 좀 관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국가 비전으로는 헌법 1조와 헌법 10조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부분이 국민이 주인 나라라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그래서 이 5년의 국가 비전이 국민주의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서 이 국가 비전 하에 저희가 23개의 국정 원칙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5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걸 저희는 국정 목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는 이제 이 전략과 23개의 전략과 그 다음에 123개의 국정 과제를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왜 123개냐? 누구는 12.3 내란 계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숫자를 맞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 보수 정부는 120개, 140개, 우리 민주정부는 100개 정도의 국정 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하는 정부답게 그 숫자에 너무 저희가 국한하지 말자라고 해서 저희가 123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이 담기면서 103개가 담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한조 원장께서 앞에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담겼는데 생략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23개 국정 과제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 이걸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점 전략 과제는 이제 오늘 기조 발언 강연에서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소위 재정경제부 앞으로 바뀌게 될 사업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산업부 사업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부처에 걸쳐서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분야도 단순히 경제 분야가 사회 분야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과제들과 국민들 관심이 높고 체감 효과가 큰 과제 등을 저희는 이것을 중점 전략 과제라고 했는데,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123개를 좀 복합적으로 재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중점 전략과제로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별도 의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주요 정책 과제의 이름으로 향후에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면은 대체로 내용이 앞서 기조발 때 나온 것처럼 성장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12개인데요. 그 12개의 내용 대부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성장 전략,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모두의 AI 시대,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등,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균형 성장 문제, 5대 문화 강국, 인재 강국, 이런 게 다 성장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본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생명 안전 사회, 그다음에 국가 균형 성장,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공존, 국민 통합 정치,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인데, 이것은 조금 후에 정태호 경제 전 1분과장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와 관련해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 또 모두가 함께 하는 국민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열리는 공정경제, 그래서 시장 질서라든가 또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공정성 구축, 그리고 자금순환 대전환과 정부 혁신으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도약한다는 것도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서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정책 펀드나 연기금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그래서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으로 모두 AI 시대를 연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GPU의 충분한 확보 등 국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AI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함께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세계 1위 AI 정부를 만드는 내용, 또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안심하고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으로부터 이 수도권을 타고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한반도 U자형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는 것, 그다음에 NDC 계획 등 탄소 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 사회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담았습니다. 이제 현재 시범적으로 일부 하고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공공병원 문제 1차 의료 강화하는 내용, 간병비 급여 부분도 좀 담겨져 있고요.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 단계적 연장이라는 내용,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대통령이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위기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매우 중대한 과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 저수지성 국복을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청년 문제까지, 그다음에 인구 변화된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기능을 좀 강화하는 문제. 원래 전 정부가 이제 별도의 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문화 강국 실현 관련해서도 K컬처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 특히 푸드, 뷰티, 관광과 같은 이 연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국제 교류나 사업 확장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인재 강국은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양성과 유출 방지와 유치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성 부분은 뭐 기본적인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유출 방지 관련해서도 이런 충분한 지원, 애우를 통해서 방지하는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이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 9,300억 가량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우수한 석학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획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향후 투자 계획에 좀 반영을 해놨다는 것이고, 국가 인재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해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 강화하는 것,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산재, 그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본부장급인 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승격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국 3특 중시형 국가 균형 성장 관련해서도 4대 실행 전략과 그다음에 기반 전략을 만들어서 이것을 현재 지금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정 기반 구축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 실행 전략으로 구차해서 각 국정과제에 담아놨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참여와 소통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시민의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 특히 정책 영역별로 수기 공론을 확대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내자는 것과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현재 있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그래서 향후에 이 협치와 그다음에 국민통합의 어떤 기반으로 삼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12대 중점 전략 과제가 향후에 매년 정부 업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별로 주요 정책 과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매년 대통령께 연두 업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진 상황을 반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입법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향후에 이 5년의 목표를 좀 실현할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뭐 짧게 그냥 향후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이런 중점 전략 과제를 통해서 5년 후에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추진하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뭐 AI 같은 경우는 세계 제 3위를 목표로 하고 반도체 수출을 1,700억 불,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현재보다 30% 이상의 그런 송전망을 높여내는 것이고 재생에너지도 78기가와트 이상으로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혁신경제 민생 분야에 있어서 R&D의 투자와 인력 규모를 세계 5위 정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순유출국에서 이제는 우수과학자를 순유입국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국민성장펀드 이건 오타입니다. 초기에 저희가 100조로 좀 논의를 했다가 향후에 150조까지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150조 이상 75조 이렇게 정부 주도와 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벤처 투자 규모도 40조 정도로 늘려나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 지원을 해서 새 출발 기금 약 35만 명, 그다음에 정책 서민금융 수혜자 110만 명 정도를 잡았고요. 공적 주택을 향후 5년간 110만 원 정도 공급을 해서 향후에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회 분야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해서도 절반 가량 이하로 또 보이스 피싱 피해액도 절반 가량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관로 정비 사업도 좀 저희가 투자 계획 반영을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대상을 그동안 중복해서 이제 단일로 넓혀 나가는 거 하고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요양병원 중증 환자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8세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고요. 그다음에 법정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그래서 올해 중으로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 산재와 관련된 전체 그 사고율을 대폭 낮춰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임금 체불액 그다음에 연간 노동 시간도 좀 낮춰 나가는 것으로 특히 여성 경제 참가율도 이제 높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잡았고요. 문화 분야에 있어서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까지 5년 후에는 키워 나간다는 목표를 정했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을 3천만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방산을 우리 정부가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100억 불 수준인 것을 향후에 300억 불 수준까지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지수가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작년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향후 5년 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돌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으로 다시 목표를 잡았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제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올해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향후에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또 외교 강국으로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OECD 안에 정부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현재 15위 정도였는데 이것을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하고 국가 청렴도도 32위권을 20위까지 올리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가 제가 이제 오늘 좀 부탁을 받은 이제 분야인데요. 그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과제의 헌법 부분이 국정과제 1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5개의 기둥,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목표를 이제 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 되는 그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쭉 이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첫 번째로 배치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우선적 과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배치의 측면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한주 원장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 국정기획에서 논의했던 것의 대부분은 이 11대 국정 중점 전략과제에 담긴 것처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요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